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그리고 그런 AI의 핵심 동력,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제품의 기능들이 많아지고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는 AI 때문에 더 성장을 해요. 정말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원주시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시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이 반도체 산업 육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의 도전이 시작되는데요. 원주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에너지를 정말 그 화산에서 그 마그마를 뿜어내듯이 반도체, 미래 산업의 핵심을 향한 도전.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가 이곳 원주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민선 8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원주시는 경제 제1도시 원주를 꿈꾸며 핵심 과제로 반도체 산업 유치를 선포합니다. 원주시가 정말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원주시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민선 8기 원주시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뛰어든 것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과밀 현상으로 인해 지역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최근 청년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원주시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원주의 젊은 분들, 특히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 또 대학 졸업한 분들이 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수도권에 모여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다 수도권에 있고 이 구조를 깨야 됩니다. 원주시는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2024년 8월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주력 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미래산업진흥원이 만들어졌죠. 미래산업이라는 말이 다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초고령화 같은 메가 트렌드에 대응해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을 만들어내는 고성장 기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은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의 경제 구조, 인구, 일자리를 비롯해 경쟁력까지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반도체를 선택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든 바이오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루어져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강원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그 청년 이탈 문제와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 중 원주시는 왜 반도체를 선택했을까요? 반도체는 지금 석유보다 중요한 자원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순 부품으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되었죠. 반도체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우리 일상 제품에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요. 우리 이제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다양한 가전기기 그리고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이르기까지 그리고 뭐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우리가 진단을 받는 각종 뭐 초음파 진단기와 같은 여러 진단기기들 모든 것이 다 이제 반도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주요한 기능들을 반도체가 하는데요.
전자제품이 점점 더 똑똑해지잖아요. 기능이 많아지고 그리고 성능도 빨라지고. 근데 요즘 또 AI가 되니까 AI가 또 반도체가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반도체가 없으면 그 나라의 첨단 기술의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반드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어야 첨단 기술의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해졌다, 옛날보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예산 발표안에 따르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작년에 비해 17.3% 확대 편성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전체 규모가 한 6천억 불 규모인데요. 2030년이 되면 1조 달러까지 갑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게 뭐 앞으로 50년 이상 갈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 대체품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산업의 엔진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원주시는 도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 반도체를 선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장 같은 것이 들어오면은 초기 건설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민간 투자가 따라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지역 성장에 대한 상권이 넓어지고 현금 흐름이 좋아집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기업을 주치는 투자, 일자리, 재정을 함께 끌어올려서 원주의 경제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 사람. 특히나 사람 있는 곳에 기업은 갑니다. 두 번째는 작은 기업들은 공유하는 인프라 시설이 필요합니다. 뭐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인프라 시설이 필요한데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고요. 또 제조시설은 물, 전기 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갑니다. 원주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의 비전을 담은 4개의 핵심 계획을 내세웠는데요. 바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부지 조성, 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인력 양성입니다. 반도체는 첨단 기술과 정밀한 공정이 필요한 산업으로 장비나 공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데요. 숙련된 기술, 연구개발 인력이 반드시 함께 성장해야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인재 양성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교육기관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 교육지원청을 고교 특성화라든가 고교생을 위한 중고등학교를 위한 이제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이제 팹리스 산업협회와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기계전자시험연구원 또 강원도에 있는 강원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원주에 있는 미래산업진흥원과 미래산업진흥원, 뭐 하여튼 미래기산업진흥이 되겠죠. 전문적인 반도체 교육 환경이 필요한 가운데 현장에서 필요한 실습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반도체교육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강원도 내에서 있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론 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실습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반도체교육원에 시설과 장비를 투자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원주시 학성동에서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인데요.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임시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의 목적은 오직 교육입니다. 실제 현장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강현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반도체 회사에서 양산용 장비, 생산을 실제 진행했었던 장비들을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최소 몇 백억 대가 호가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그런 거를 다뤄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장비를 한 15분의 1 정도로 스케일 다운 시켜서 요게 반도체 장비다라고 하는 구성이나 동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분해 조립 키트라고 하는 3가지를 주요하게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는 실제 반도체 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기증되어 수강생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계와 분석 등 다양한 공정 과정에서 쓰이는 장비를 갖춰 산업 현장과 가까운 실습이 가능하죠. 또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이 참여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생은 물론 특성화고 학생과 재직자까지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교내 강의에는 실습 강의가 따로 없어서 실습 강의를 찾던 도중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국반도체교육원을 알게 되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이랑 함께 실습 강의도 같이 하고 있어서 확실히 집중력도 더 올라가고 더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교육원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공정 현장은 XR 증강 현실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는데요. 학생들은 가상 공간 속에서 반도체 생산 과정에 참여하며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익히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 세트 포인트 값으로 장비를 운용하도록 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트 포인트 값과 액추얼 값이 일치합니다. 장비가 정상 동작합니다. 네, 원래 같은 경우면 이제 따로 팹에 신청을 해서 비싼 비용을 주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증강현실로 고글을 쓰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팹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어떻게 반도체 공정이 진행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되게 뜻깊고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완공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장비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장비 운영부터 소재 제작까지 더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짧게는 4시간, 5일 이런 교육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필요한 실습 위주의 인력은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인턴십 교육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불원의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가 12인치로 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팹을 이용해서 소자업체하고 동일한 조건에서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협력해서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두 번째는 부지 조성입니다. 원주시 반도체 산업 부지의 중심지, 바로 불온 일반산업단지인데요. 원주 서남북권 불온면 일대 약 18만 평의 크기로 조성 중이죠. 하나, 둘, 셋! 불온 일반산업단지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유치 중입니다. 공사명은 원주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불온면 노름리 일원이고요. 공사 기간은 2024년 4월 말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착공 후 28개월입니다. 공사 개설 불온 일반산업단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원주시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예정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높이며 미래 산업도시로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공 요인이 합쳐져야만 완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분야입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꼭 있어야 하고요. 그 산업단지를 채울 수 있는 그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기업군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돼야 합니다.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진행되는 원주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세 번째는 테스트베드입니다. 테스트베드는 시험용 반도체 공장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 장비, 공정 등을 실험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실증 공간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중요한데 그 테스트베드의 지금 그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 한 1,500억 원 가량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를 비롯해서 이러한 그 반도체 테스트베드 요 라인이 또 구축이 되면 관련 기업들이 원주에서 반도체 기업 활동하는데 용이하죠. 다른 데 가지 않고 원주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것을 보고 또 원주로 더 많이 몰릴 수가 있고. 원주에 테스트베드가 생긴다면 지역에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 스타트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작은 기업들은 자체 테스트 환경을 만들기 어려워 지자체에서 실증 공간을 만든다면 지역 내 기업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기술 실험이 가능하죠. 부지를 조성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반도체 산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업이 들어와 생산 연구가 이루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원주시는 2023년부터 꾸준히 기업 유치를 위한 박람회,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산학원의 협업이 다른 지역과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까지만 조금 더 한 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국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지방정부 그리고 산학원의 협력 체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량이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포한 이후 원주시는 꾸준히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공정이 필요한데요. GQL은 이런 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 부품을 정밀하게 가공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한 기업은 2023년 8월 원주시와 투자 협약 체결 후 같은 해 10월 착공해 2024년 11월 공장을 완공했는데요. 현재 2단계 장비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20명이 근무 중이며 연말에는 장비 추가 도입과 함께 40명 이상으로 인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초창기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또 다른 기업을 찾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하이테크 산업에 필요한 첨단 소재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가공에 필요한 특수 화학 제품, 가스 공급 시스템, 웨이퍼 캐리어 및 코팅제 등을 생산해서 토탈 공급하는 반도체 솔루션 기업입니다. 2023년 3월 원주시와의 투자 협약 이후 현재 첨단 제품을 만들기 위한 2차 증설에 돌입했는데요. 공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더 많은 인력과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원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라 인식이 있지만 문막 농광단지는 경기, 충청, 강원의 꼭지점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수원이나 이천도 1시간 이내의 거리입니다. 인력 채용 면에 있어서도 예상과는 달리 반도체 기업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여건들도 좋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수도권 대비 가성비 높은 투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선택의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원주시는 총 12개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기업을 유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아이템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망이라든가 현재 반도체 산업이 계속 전망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올해 회사를 근무해서
한번 꿈을 이뤄보고 싶어서 입사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에 원주시랑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몇몇 회사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다른 회사들도 원주시에 많이 유치가 되고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이 원주시의 반도체 관련 산업이 더 번창하고 또 반도체 인재 양성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으로 지역이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이웃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일본 규슈 중앙부에 위치한 쿠마모토현. 농업이 활발하던 쿠마모토현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熊本県はですね、実は九州の半導体の発祥の地なんですよ。で、1968年ですかね、三菱電機っていう、日本の大手の電機メーカーが、九州で初めて半導体工場を作りました。で、その後 NEC とかですね、が作り、あと半導体の製造装置をやっている東京エレクトロンみたいな企業が、実は熊本にかなりずっと集積をしてました。 쿠마모토현의 반도체 역사는 약 60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꾸준히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을 해왔습니다. 이곳이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TSMC의 입성이었습니다. TSMC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핵심 칩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첨단 공정 기술력에서 업계를 선도하며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で TSMC さんが熊本に来た理由というのはやっぱり豊富な地下水が一つ理由と挙げられ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やはり熊本にある企業さん、先ほどからお話になっている200社を超える半導体関連企業、あと大手の例えばソニーさんだったりテルさんだったり、そういう企業の存在というのがやはり大きか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熊本県として、先端産業 IT 企業などを誘致しようという取り組みを今まで進めてきております。 쿠마모토현 북동부에 위치한 키쿠요마치. 인구 약 4만 4천 명인 이곳은 원래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지역인데요.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TSMC 進出以降ですね、目立った大きな変化としましては外国人の増加が一つ挙げるかと思います。菊陽町は、300程度の外国人だったんですけど、ここ 1,2 年で、1000人ほどに増加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町としても外国人との共生というところで、対策を打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특히 달라진 점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주택단지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내 상업시설들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そこから2000年入ってからですね、やはり大手の企業さんが進出してきたり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によって人口も増え、街並みもですね商業施設が増えたりと。 今では熊本県内でも住みたい町の一つになっております。人口が増えたことによっていろんな商業施設が増えました。 반도체 덕분에 조용하던 키쿠요마치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자 외곽 지역까지 새로운 주거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まずここ購入するときはですね、約4000万円ほどというふうになっております。でこれを仮に賃貸で借りたい、そういった時には今オーナー様設定しているのは18万円で設定しているような物件となっております。間取りが1階がリビングと2階に洋室が3つありまして 3LDK になってます。問い合わせとしてはちょっと今この夏場落ち着く時期であるんですけども、それこそ一番多い時期だと、3月4月はかなり多くお問い合わせいただいてたような戸建てになります。基本的には TSMC 関連の企業にお勤めされる方、そういった社員の方のお問い合わせとなっております。 사람들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면서
기쿠요마치의 일상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이 변화를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外国人の方とかも増えましたし、人口が増えてきてはいると思います。で、いろんなそれに応じていろんな建物、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とかも出てきたり、で住みやすい街にはなってきてるかなと思いますね。そうですね。やっぱ人も工場地では多いし、やっぱりかなり盛り上がってると思います。やっぱり交通の量がかなり多くなって不便になりました。時間を気にしなくちゃいけないので、そっちまで行くまでに。 기쿠요마치에 자리한 작은 역사. 과거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던 역이었지만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엔 여기 북쪽일 만큼 이용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そうですね、1年前くらいからここに住み始めてて、交通は徐々便利になっていくかなと思いますね。そうですね、前はだいぶちょっと田舎のところに住んでるんで、その分でやはりこっちが、距離の方がだいぶ上がってたなと思います。で、住み場所がやはりこっちが熊本市に近いから、いろいろところが便利になってますね。 지금은 저희 해외 출장 다니면서 반도체 설비 셋업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기 한 3년 전만 해도 구마모토에 되게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사람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시내 나가봐도 확실히 사람도 부쩍부쩍거리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기쿠요마치를 포함한 쿠마모토현은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지역이 해야 할 노력 중 하나로 역시 인재 양성을 꼽았습니다. ちょっといくつかポイントのところで申し上げていくと、まずやはりその人材っていうのが非常に重要です。で、特にその半導体っていうこれ非常に高度な産業ですので、研究開発も含めて人材の確保って非常に重要なんです。で、実は熊本の中の熊本大学にはその昨年から新しくその半導体の関係の学部を新設をしまして、ここでまさに若者のですね、特にその半導体に興味を持って実際に研究していこうっていう若者の教育、そして研究というのを促進しています。今後生成 AI とかでたくさんコンピューターを使うということで半導体産業が急激に成長す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て、その中でやはり半導体の産業そのものをもっと大きくしていくという重要性が非常に言われていますので、まだまだこれまでもすでにたくさん学生さんを輩出してたんですけども、さらにたくさんの人材が必要になるという予想というか、もうすでにそういうお声を各方面から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のもありまして、本学としてはより社会の需要に応えるというか、よりたくさんの人材を社会に輩出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この半導体デバイス工学課程を作ったという経緯があります。 지역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아지고 구마모토 대학은 작년 4월 반도체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기업에 취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この半導体っていうことを、半導体を作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必要な知識を一通り学ぼうと思ったら、必ずしもこれまでいろんな大学の中にあるような電気系電子系の学科だけでは十分じゃなくて、それに関わる材料、それに関わる科学、それに関わる機械、それに関わる情報の分野を一緒にそれも合わせて学んでおくという必要がありますので、それ以前から例えば私たちはソニーセミコンダクターマニファクチャリング、ここから車で30分ぐらいのところに工場ありますけども、とは連携した講座というのを持っていまして、そこにはもともと工場長をされていた鈴木博美先生が今お越しになって研究室持っておられます。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센터에도 반도체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はい、テクノセンターを知ったきっかけは、自分で新しい何かをしようと
仕事を探しているところで、調べている中でテクノセンターを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でその時、テクノセンターの特徴として、未経験からいろいろ学べるっていうところにすごく興味を抱きで、就職として、応募させて、入社いたしました。 전기와 기계의 기초 수업을 시작으로 반도체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設備のメンテナンスをする保全員を育成するセンターとなります。ここでは未経験者や他業種の方を受け入れ、リスキリングを中心として保全員を育成して送り出すというセンターになっております。 そういうメンテナンスであるとか設計であるとかですね、あるいは材料メーカーであるとか装置メーカーであるとか、いろんなところが一緒になって、一つのものが出来上がっていく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ですね、一つの大きな企業が全てを網羅できるわけではないし、やっぱりそこに取り巻くいろんなもの、弊社もその中の一つと同じなんですけどね、そういうところがどんどん発展していって大きな企業を呼び込むというふうなことにもつながっていくと思います。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지역의 숨결과 활력을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원주시. 그리고 원주시와 걸음을 같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몇 년 새 이제는 반도체 시대에서 AI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느 나라든 간에 이 AI 시대의 반도체는 선택이 아니고 이제는 필수가 됐다. 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이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거의 시대적인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복합적이고 자본, 기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함께 반도체를 꿈꿨고 그렇게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그 작업들이 결국은 기업 유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이런 유수의 기업 8개를 지금 유치를 해왔습니다. 어떤 특정 사기업을 유치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또 혹은 그보다도 더 큰 글로벌 기업도 우리가 유치하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자체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원특별자치도를 하나의 큰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원주에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이미 들어섰고요. 원주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R&D 연구를 위해서 춘천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들어섰습니다. 강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같이 협업하는 체제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강릉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그 연구개발 반도체 사업이 지금 내년도 정부 그 예산안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비로소 이제 강원도의 3대 도시가 각각 역할을 나눠서 이 반도체 인프라를 깔아나가게 된 것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탄력을 받게 됐고요. 강원형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을 담당하고 있는 원주시. 원주시는 지난 5월 글로벌 기술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원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타이완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첨단 산업으로
지금 그 지역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저희 원주시에게 아주 큰 기회이자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청된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와 연소회 등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을 보유한 연구소, 기술대학 등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타이완은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요, 1950년대, 30년대부터요, 50년대까지 비교적 일찍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까오숑 지역이라는 이제 항구 도시에서 이 전자제품을 조립해서 수출하는 업무를 주로 했는데, 그리고 1973년도에 이 그 오일 크라이시스를 겪으면서 국제적으로 큰 위기가 오면서 이제 더 이상 전통 산업에를 의존하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하에 우리는 이제 빨리 이제 이런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했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은 경제 성장의 엔진이자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 시작 이후 타이완의 경제 구조, 수출, 고용 수준이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신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연속 몇 년 동안 대만에서 근로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주시가 항상 1등, 그다음에 타이베이시가 2등 이런 이제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만큼 신주시가 굉장히 발전이 되었고, 내 매출 규모라만 따지고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이 신주 과학단지에서 생산된 이 매출 금액이 약 1.1조.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3년 4년 기준으로 약 1.4조까지 대만 달러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1.4조라는 금액은 대만 GDP가 2024년 기준으로 23조인데요. 1.4조라는 건 대략 한 5%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을 이제 이루어왔고, 신주시가 대만 GDP 전체에 있는 어떤 대양 공헌도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半导体产业发展以后，其他每个各行各业都获得利益，都能够从中成立一些相关的附属产业。我想经济规模至少涨了30倍以上，所以整体来讲就是就业机会增加非常多，让所有的这里当地的居民呢都能够从这个产业的发展里面找到他们的位置，可以怎么样在这个整个园区的规模里面做他最适合他的工作。 타이완은 현재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타이완 없이는 반도체도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不管是中南美，或者是亚洲，或者是欧洲，大家都想跟我们签约，希望从我们这边呢得到一些技术上的指导，然后能够发展相关的产业。所以在这方面来讲，就是台湾在这方面因为半导体关系，所以让大家认识台湾，对台湾的能力也有刮目相看。 所以基本上是对台湾整体的形象有很大的帮助。 그리고 타이완이 세계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곳이 있는데요. 타이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신주 과학단지입니다. 1970년도에 대만이 이제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시급하게 전환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과학단지와 이 공업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 전자 산업 발전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타이베이는 이미 포화 지역이었고, 따라서 타이페이와 근접하면서도 우리가 토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하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접근성도 좋고 하는 곳을 신주라는 곳을 이제 선택을 해서 신주 과학단지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1980년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여 정부의 주도로 신주과학단지가 조성되었는데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연구개발과 생산, 대학,
정부 지원이 결합된 혁신 생태계로 산학연이 밀착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학은 기초 연구와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在台湾我们一般是讲产官学研，也就是说包括产业、政府、研究单位跟学校，而学校在这里面扮演是一个 hub 的角色。我们毕业的学生可以到不同的公司去，可以到政府单位、到研究单位，所以大学既是扮演基础人才，或者说我们训练出来、教育训练出来的人才，提供给。 기술 변화가 빠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현재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도 꾸준한 기술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때문에 신주과학단지 인근 대학에서는 재직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大学除了提供一开始毕业的学生以外，我们也提供很多的再教育。原来不是学 AI 的，因为中高阶主管他对 AI 不熟，他可以进到学校来学习这些 AI 大数据的技术，然后用到他的产业里面。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대학이 직접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생과 현장 엔지니어 모두에게 배움을 제공해 타이완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에 산학연의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원주시도 지역 대학과 협력해 AI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은 의료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업단입니다. 본 사업단은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의료 분야와 반도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AI 솔루션 및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학연의 협력에서 학교의 역할은 전문적인 기술력과 현장형 인재 양성입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과 산업 생태계의 핵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산학연의 협력은 의료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료 AI 반도체 분야는 매우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각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신 기술과 동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학연 간의 협력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실무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는 의료 AI 반도체와 같은 융합기술 분야에서는 각 분야가 가진 전문성과 기술력이 서로 연결되어야만 혁신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교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등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은 지역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의료 AI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난 8월 산업단에서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전국의 대학생,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수강 인원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고요. 지금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그 AI 반도체 쪽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소프트웨어 코딩 쪽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설계 툴들 같은 경우에는 만져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저는 감사하고 좀 굉장히 좋은 기회죠, 저한테는. 저희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그 재직자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온라인이 거의 베이스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양한 과목들 뭐 반도체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에 대한 아주 낮은 레벨에서부터 그거보다 더 낮은 로우 레벨의 그 로직을 배우는 것까지 해서 그 이 교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의료 AI 반도체 설계 교육과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전공생과 재직자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이 없는 수강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수업도 준비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게 약간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과정이 저희 사업단에 총 3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대학생 과정인 전공과 융합 과정이 있고 실제 이제 일반인이나 이제 타대생들을 위한 재직자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이 재직자 과정은 그래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교과목이 좀 반영이 돼 있고 그 새로운 보드 위주로 실제 이제 그 현직에서 쓰이는 기술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어렵고요. 좀 많이 이후에도 러너스 여기서 제공하는 강의를 보면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좋은 기회를 받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런 실습 과정이 아예 없고 주로 이제 이론 위주로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론하고 또 바로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더 흥미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원주시의 노력이 이어지던 중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후보지 선정 이후 1년 9개월 만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용인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용인으로 쏠릴 수 있는 가운데 원주시만의 장점을 살린 전략이 중요한데요. 전시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차선책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용인 쪽에 지금 이제 국가산단이 이제 지정이 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용인 이 산단 지역 지정 지역하고 지금 원주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산단 지역하고 실제 거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교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리적으로 용인 쪽에서의 동쪽, 원주 쪽에서의 서쪽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적인 물리적인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가 국가산단을 끊임없이 추진하되 차선책으로 용인 단지의 어떤 이 배후 역할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가장 큰 장점 바로 교통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중심지로 물류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통 입지 면에서 원주만한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서울, 수도권 내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 도시가 원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KTX역이 3개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 어느 도시에도 KTX역이 3개 갖춘 도시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3개가 지나고 교차하고요. 그다음에 국도도 또 3개가 교차하고요. 공항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만한 교통 요건을 갖춘 도시가 없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원주 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은 반도체 산업에서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주시의 최대 강점인 교통을 활용해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용인을 비롯한 평택, 화성 등 이미 대기업 반도체 제조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대기업을 직접 유치하기보단 지리적 특성을 살려 소재, 부품, 장비를 다루는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용인은 제조시설 클러스터거든요. 제조시설, 대기업의 제조시설 클러스터입니다. 근데 이 제조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게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 용인 클러스터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 하면 좀 더 싸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왜? 땅값도 싸고 비용이 싸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클러스터는
용인의 제조 클러스터하고 연결은 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이 필수입니다. 그중에서도 물과 전기는 산업 운영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데요. 이 점에서 원주시는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 반도체 산업 유치에 큰 강점을 발휘하게 됩니다. 원주는 또 그런 면에서 전력이나 용수 면에서 또 아주 탁월한 도시입니다. 우선 전기만 놓고 보더라도 남쪽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또 동해안에 많은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들이 수도권에 2,600만이 전기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전기 생산을 해서 그래서 수도권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으로 가는 바로 그 중간 길목에 원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동해안에서 만든 전기가 수도권으로 가기 전에 원주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전기는 아마 전국에서 원주가 전기 문제만큼 가장 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용수 문제는 또 어떠냐면 남한강이 지금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용수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장점을 얼마나 이제 극대화해서 표현하나 하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 그다음에 또 지역에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수려한 풍광, 자연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직원들이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장점이 아닐까, 또 경쟁력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를 향한 원주시의 노력은 계속될 텐데요.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부지 조성, 그리고 테스트베드 구축까지 첨단 산업의 기반을 하나씩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단계를 이제 세 단계로 보통 보거든요. 이제 도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그 지금 원주의 입장은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기업 유치하고 이제 뭐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 구축 단계, 그러니까 도입 단계의 맨 앞부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원주의 장점은요, 제가 봤을 때 그 강원도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환상의 콜라보를 보인 이제 이 지자체가 이제 원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 행정 지원과 뭐 이런 것이 막힘없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티를 향한 길. 그 길 끝에는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의 완성이 있습니다. 인력 양성 문제라든지 테스트베드 문제라든지 또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 면에서 이 네 박자가 착착 맞아 떨어지고 그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반도체 산업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원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반도체 산업 도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찾아오게 될 텐데요. 원주시는 그 성장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복지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산업의 성과가 시민들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도시. 원주시는 그렇게 반도체 시티를 향한 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